제가 열차 같은 거 움직일 때나 아니면 뭐 버스 같은 거 움직일 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압축 공기 방식이 있습니다. 압축 공기 방식이 회전으로 나갔을 때 제회전 통로인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열차나 버스 또는 뭐 개인 택시 이게 이렇게 뭐랄까 허가받은, 하늘을 연공을 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할 때 도로를 녹인다면 연소 방식으로 하긴 그렇죠. 연소 방식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양옆으로 드론이라든지 비행체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뿜었을 때 그 기체를 들어 올려주는 양력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는 그걸 이 밑에다 놓으면은 양력과 추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드론과 사실상 원반향 비행체 이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연소실도 앞, 뒤, 위, 아래, 그다음에 사선으로 배치하고 옆으로도 배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유자재 몇 개를 넣든지 그것은 그 회사에서 뭐 거대한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이렇게 압축 방법으로 이제 압축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비행체가 올라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좀 적은 뭐 이렇게 일반 승용차, 자가용 자동차 정도나 이렇게 버스까지도 가능해요. 버스까지. 왜냐면 지금 압축 공기 방식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공기 부양정인데 공기 부양정이 아마 이렇게 1000 몇백 톤까지도 올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기 부양정이 탱크 같은 것도 실커요. 공기 부양정 무게를 보면은 영국 같은 데서 대형화된 160톤, 여객이 250명, 자동차 35대를 적재할 수 있는 호버크래프트를 완성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터널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이 터널을 통과하면은 그 안에서 압축이 이게 터널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압축 공기만으로도 뜰 수 있습니다. 버스 같은 건 당연히 뜰 수 있고요. 버스의 연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볍게 생각을 해서 버스의 연결이면 저게 다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압축 공기를 내뿜는 그런 구조, 그것이 많을수록 완전히 공기만으로 떠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기존에 향후에는 모든 것이 압축 공기 방식으로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제 방식은 서로 길이가 틀리고 굵기가 틀린 쌍다리처럼 지탱할 수 있는 굵기가 틀린 것을 주되게 내뿜고 나머지는 연탄구멍처럼 내보내도 되고요. 나머지는 압축 공기를 연탄구멍처럼 퐁퐁 밑에서 딱 그런 걸 수없이 열차 밑에나 버스 밑에나 이렇게 내뿜는 거죠. 먼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게 뭐죠? 이거 선체는 열차나 이런 데는 먼지가 잘 안 달라붙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밑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다중 프로펠러를 둘 수 있습니다. 다중 프로펠러를 통해서 그렇죠. 밑에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제 방식의 하나의 회전축에 밑에 여러 가지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것을 쭉 밑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숫자를 많이 해서.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띄워주는 그렇죠. 열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위로 뛸 수 있게 공기부양정도 이렇게 공기 밖으로 꺼내 가지고 하든지 위로 하든지 이렇게 뛸 수 있다고 유교선처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 기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저렴한 천기 저렴하게 들어가서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추진은 뒤에서 이렇게 연소를 좀 하든가 아니면 뭐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좀 이렇게 내뿜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
민수용, 일반 상업용으로는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뒤로 내뿜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력을 좀 더 만들어내거나, 뒤로 다중 프로펠러를 이용해 가지고 뒤에서 밀어주거나, 옆에서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가 같이 움직여주거나, 열차 위에서 다중 프로펠러가 추진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살짝 기체를 위로 띄워주는 다중 프로펠러가 있고, 그래서 공기를 받아들여서 뒤로 내뿜어서 추진해주는 이런 다중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다중 프로펠러가 많이 달려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압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일체화된 프로펠러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공기를 받아들이고 이쪽에서 공기를 이렇게 내뿜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시다. 공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쪽은 좀 좁게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넓게 해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든지, 여기서 입구는 좁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뒤로 내뿜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별다른 거 없이 프로펠러를 기초로 해서 열차나 버스나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이런 건 처음 보셨죠? 여기서 입구는 좁습니다. 바람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넓게 삼각형 형식으로 이쪽으로, 삼각형은 아닙니다. 이 위 회전 구조는 나사식, 서로 넓고 중간 좁고 촘촘 나사식 회전 구조를 택합니다. 위에다가 달아놓을 수도 있고, 옆에다 달아놓을 수도 있고, 밑에다 달아놓을 수도 있고, 뒤에다 달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뒤에다가 내뿜어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셨지만, 밑으로 이렇게, 그것도 제가 비스듬히 해가지고 기체를 위로 뛰어 올려주고 뒤로 뛰어 올려주고 이렇게 내뿜는 이런 구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배도 공기부양 정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공기부양 정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공기 입구는 좁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로 공기를 내뿜는 식으로 회전 구조, 안에는 공기가 회전해서 나가도록 회전 구조를 하고, 일체화된 하나의 회전축 안에 일체화된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믹서기처럼 확 돌려주면 여기서 강하게 뒤로 해서 이것도 추진 구조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전 세계에 특화가 되겠다. 잠수함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좋겠네요. 그죠? 잠수함에도 쓸 수 있고요. 예전부터 계속 설명하던 것이죠.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제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전파를 원래 이게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밑으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전파를 회전시켜 갖고 나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토네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기가 이렇게 뒤를 양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더운 공기를 만들어서 양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위로 띄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파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튕기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전자레인지 안에도 보면은 전파가 밑으로 이렇게 금속체를 놨을 때 튕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상 하늘을 위해서는 모를까, 이게 좀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한계가 있긴 있는데, 공기를 갖다가 2차로 이렇게 어떤 마이크로 전파로 공기를 데우는 겁니다. 공기를 데워 가지고 압축 공기를 통해서 더워진 압축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럴 때 회전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압축 공기도. 그렇게 되면 토네이도 현상인 건데, 사실상 토네이도 자체가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이런 전파가 토네이도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렇죠. 더워진 공기가 이제 회전력을 얻어가지고 더워진 공기가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압축 공기도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웨이브로 데워가지고 뜨겁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이게 사람이 주변에 다치면 안 되겠죠. 공간 안에서 밑으로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연탄구멍처럼 많이 내보내는 이런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외부 아니래도 그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연소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덮여가지고 이렇게 연소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아주 대중소 연소력을 가스볼 조절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밑으로 내뿜으면 내뿜 때 밑에 지면에는 불꽃이 닿지 않게 하고 길게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면까지는 닿지 않아요. 열기만 닿는 거죠. 지면은. 그러면 지면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것도 역시 위로 뜨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론 만들 때도 그렇고 비행체에서 밑으로 연소실을 강중력 해갖고 약하게 들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통로를 직접 불꽃이 비행체에 날아갈 때 직접 불꽃이 안 보이게끔 해서 길게 통로를 만들어서 뒤로 이렇게 그 폭발의 힘이 뒤로 딱 나오면 불꽃만 안 보이게 돼요. 잠수함 안에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열차 같은 이런 일반 자동차 같은 것들도 이런 것을 약하게 만들어 갖고 위로 띄우는 양력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열차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별도 큰 비용 없이 이렇게 복잡한 시설 없이 위로 띄울 수 있습니다. 열차, 버스, 이런 개인 승용차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 열차라 그러는데 사실상 마이너스를 서로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 마이너스 그걸 이렇게 서로 밀어주는 효과는 이게 자석에서 나타나게 해요.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열차 밑에서 전파가 밑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금속 공간 안에 닿을 때 튀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방식의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이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밑에서 이렇게 배치하고요. 전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장을 거기에 피복을 입힌 상태에서 전기는 통하지 않게 하면서 전기장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에 원형 코일 같은 걸 이렇게 서로 굵기 같은 원형 코일을 막 감아가지고 밑에 철로에 배치하고 철로 가운데에다 배치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 그것을 전기장을 일으켜 가지고 숫자를 많이 해서 위로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가 지나는 그런 철로에는 전기를 걸어 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리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피복을 입히거나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든 상태에서 전기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기장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들 수 있을지는 살짝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기장의 형태가 있어서 전기가 전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피복을 입혀도 전기가 강하면. 그러면 이거를 일정 부분 전기를 흡수해 줘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다시 내가 다음에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압축 공기나 이런 다중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기체를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소 방식, 연소를 갖다가 좀 같이 해가지고 달리거나, 열차도 옆에다가 부착을 하거나 연소를 갖다 옆에다가 옆에다가 좀 연소실을 작게 둬가지고 연소를 하는 방식도 같이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비행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내뿜는 거, 다중 프로펠러, 연소 방식, 그다음에 다중 프로펠러 앞에는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뒤로 삼각형 깔 때처럼 이렇게 안에는 회전, 서로 간격이 틀린 다사시 회전 구조, 압축에서 내뿜도록
비스듬히 이렇게 해주면 뒤로 공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추진 구조가 된다. 회전을 해주면 하나 일체화된 프로펠러 속에서 추진 구조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가전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선풍기도 선풍기 날개 2대로 돌아가는 선풍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예, 그것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다중 프로펠러, 환풍기도 2개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환풍기를 잘못하면 공기를 급속히 빼서 산소 희박 상태에서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 속도를 좀 조절하셔야 될 듯. 법으로 아마 규제를 해야 될 거예요. 산소를 곱게 빼버리면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중 프로펠러를 뭐 가령 이렇게 쿨링팬으로, 컴퓨터 안에 쿨링팬이나 쿨링팬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쿨링팬 자체도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서 공기가 뭐 이렇게 공기가 이런 식으로 빨아들여지면서 이 입구는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뒤로 내뿜는 구조가 돼.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금속 팬을 닿으면서 차가워지겠죠. 그 주위도 금속이면 금속 팬을 닿으면서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입자 굵기가 틀린 그 금속 소재로 만든 것을 몇 겹을 배치하면 냉기가, 그렇죠, 냉기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냉기가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방열판 만들듯이 방열판 만들듯이 이게 열을 냉기를 갖다가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 금속판을 주위에다 배치해주면 훨씬 더 차가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중 프로펠러는 모든 곳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사용되어서 중앙 냉난방에서 환기시켜 줄 때도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지하 공간에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를 통해서 그 하늘의 공기를 밑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공기를 뺄 수도 있지만, 하늘의 공기를 유입을 시킬 때 지하 공간에서 이런 데도 경비 순환을 갖다 시켜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 선풍기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중 프로펠러가 공기를, 위에 있는 공기를 빠르게 밑으로 보내줬을 때 뭐 이렇게 연달아서 뭐 지하 공간이다 그러면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통로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일정 부분까지 다중 프로펠러를 통해서 공기를 유입했다. 그럼 여기서도 또 다시 공기를 유입시켜주는 다중 프로펠러를 해서 밑에 공간까지 쭉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그 열차 부분은 다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밑에 상업용, 군사용은 좀 괜찮은데 상업용으로 했을 때 승객의 안전도 필요하거든요. 전기를 막 깔아놨을 때 이게 좀 부분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안에다가 배치해 갖고 전기를 걸어놨을 때 이게 위로 뜰 수 있어요. 뜰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게,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기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장애라는데 자칫하면 이것을 갖다가 전기가 전도가 돼가지고 그렇지 열차가 완전히 자살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거는 많이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하겠습니다.